자, 송석재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 이거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작품 선정 이유를 먼저 좀 보시면요. 먼저 그 반편이란 말은 뭐냐면 약간 지금 바보, 지금 어리석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걸 반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못난이로 취급받지만 이타적인 인물인, 자, 이타적이라는 것은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타적인 인물인 황만근의 일대기를 통해 세태를 풍자한 소설입니다. 세태풍자라니까 세상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세태, 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이 작품은 그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다른 사건들이 먼저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뒤바뀌어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거 역순행적 구성. 또 전의 형식, 작품의 제목,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는데 황만근 전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전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전기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지금 다루는 걸 전이라고 하죠. 자, 이 형식을 활용했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두 가지를 본다네요. 딴거말로 구성 방식과 시점. 이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구성 방식은 역순행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시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전기문의 형식인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민 씨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낸단 말이야. 그 부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점이 섞여 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 핵심 정리를 먼저 보고 합니다. 자, 단편 농촌 소설이라고 있죠.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배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대 신대리,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그 세터라는 마을인데요. 이거 한자로 쓰면 신대리가 됩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펼쳐진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시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부분적으로 등장인물인 민 씨의 관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이라고 있어요. 부채가 뭡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농촌 마을이 1990년대 이때 시점에 자, 농촌의 어떤 부채, 빚이 엄청 쌓였단 말이야 지금.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 자, 빚으로 지금 어떻게 얼룩진 농촌의 어떤 현실 고발. 매년 농사를 져봤자 남는 건 빚밖에 없어요. 자, 그런 현실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더 나가서 자, 현대인들에 대한 뭐가 있다? 비판. 어떤 면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못난인, 약간 지금 어리숙한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을 이용만 해먹어요. 자, 그런 어떤 세태를 비판하는 이런 작품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특징의 전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1990년대 농촌의 문제점을 고발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기적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이니까. 자, 이 특징을 요약하면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자,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민 씨라는 인물이 있고요. 자, 여기 주인공은 아래에 경운기를 끌고 있는 누가 되는 거야? 자, 황만근이가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을 사람들은 같은 황만근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같은 성을 지내요. 집성촌입니다. 여기 같은 황 씨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자, 왼쪽에 있는 민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을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일할 때 와서 부려먹고 동네 일할 때 부려먹어요. 제대로 임금도 주지도 않고. 자, 그러면서 이제 민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만근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긍정적이고 이렇게 그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민 씨입니다, 지금. 자, 발단부터 들어갈 건데, 자, 처음 시작을 뭐로 시작을 했냐면 황만근이가 없어졌다는 시작을 했네요. 이게 소설의 시작입니다. 자, 황만근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실종이 됐대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왼쪽 부분에 있네요. 자, 이걸 이렇게 구성한 효과가 뭐냐 물어봤는데, 자, 전체적인 것은 독자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서 흥미를 자, 유발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황만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황만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성품을 지녔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자, 이것을 우리가 쭉 추적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황만근이가 결국 죽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여기 실종이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과정까지 갔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계속 지금 나가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이가 늘 들일이 끝나면 한 저물녘이 되면 돌아와요. 근데 이 시간까지도 안 돌아왔단 말이야. 자, 다시 한밤이 되면 술을 마시고 늦더라도 한밤이 되면 돌아오는데 또 안 돌아왔어. 자, 다시 아침 외박을 했더라도 아침이 되면 들어왔던 이 사람이 이때도 안 돌아왔단 말이야. 딱 한 번 이 사람이 외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근데 그때도 새벽 닭이 울음을 그치는 그 아침이 되어서 돌아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황만근이가 오늘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자, 이 상황이고요. 자,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바로 누가 아랫부분에 있는 민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마을 회의를 갑자기 소집을 한 거야, 지금. 자, 먼저 이장이 입을 여네요. 자, 이장 만근, 원래 이름은 황만근입니다. 근데 만근인지 반근인지 이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지금. 자, 지금 앞에 부분에 언어 유의 보이나요? 자, 황만근이란 단어를 만근이 반근이 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여기 언어 유의가 한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굶어 죽는 게 중요하냐? 바보 자식 하나 가서 어디 가서 술을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이런 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장은 지금 황만근이가 이 술을 먹고 어딘가 분명히 퍼질러 갖고 자느냐고 안 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이 장은 어떤 사람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왼쪽 부분에 보세요. 자, 이 장의 반응 따라 나와 있네요. 자, 이 사람은 황만근이 없어진 것이 어디서 술 먹고서 분명히 자고 있을 거야. 자, 이렇게 갖고 별일 아닌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자, 마을에서 연장자치게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아침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에 축을 초하는 춘문 있죠? 제사 같은 거 지내니까 춘문 같은 걸 쓰게 되는데 그것을 기초를 하는 자, 그 바로 누구? 황재석 씨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진례 있던 사람이 원래 이 진례라는 단어 이 작품에는 지금 낱말뜻 정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미리 시험 전에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이 원래 진례의 뜻은 끝내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는 뭐 원래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문맥적 의미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면 필시 어떤 연유 어떤 이유가 분명히 까닭이 있는 거야. 사람이 바늘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딨냐. 자,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자, 반근이가 아니다 뭐야? 만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까 마을 이장과 다르게 여기는 황재석 씨는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 황만근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있죠. 자, 아랫부분에 내려갑니다. 자, 여기 아이 어른 자 누구냐 황동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잠깐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넘기시면 이 작품은 지금 어떤 구성이라고 했어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었죠? 자, 처음에는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가 되겠고요. 자, 마을 이장과 이제 민 씨가 이제 여기서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발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황만근의 과거의 삶을 넣어가요. 이타적이라고 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희생하는,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 사건의 그 발단이 되는 것 때문에 바로 농가 주체 평강 벌기대회가 지금 열린다고 자, 군청으로 지금 모이라고 합니다. 경운기를 타고 가라는 말이야. 거기에 황만근이도 이제 권유를 받게 되고요. 자, 절정 부분에서는 결국 이 대회에 갔다 결국 유골이 되어서 결국 죽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의 뼈가루가 돼서 자, 다시 현재로 들어가실 때는 여기 누구에 대한 평가 자, 여기까지는 전체 사건이 전말이라면 뒷부분은 바로 민 씨가 황만근의 일생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 부분에 현재형으로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서 뒤바꾼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다시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황동수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아니죠. 자, 어르신 가라는 게 누구야 이게? 황만근이가 되겠죠? 황만근이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하루는 안 돌아왔습니다. 자,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맡은 황동수가 우스갯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이랑 황동수 두 사람은 어떻게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우 토끼 이야기가 뭐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교재 부분에 빠져 있어요. 자, 어느 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만근이가 나이 20살이 됐을 때 군대 징집 영장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이제 집을 나왔는데, 자, 그리고 돌아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 갑자기 길에 토끼고개에서 커다란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황만근만은 나타나가지고 얘하고 좀 싸움을 벌여요. 현실에서는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국 황만근이가 이기면서 소원 세 가지를 들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는 거, 그 다음에 예쁜 섹시 하나 얻는 거, 그 다음에 또 자식 하나 얻는 거. 이 세 가지 소원을 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떤 여기에는 옛날 어떤 이야기 같은 이런 걸 여기다 지금 촬영을 해놨는데, 자, 이것은 실제적인 저기는 아니고 외려 이거 현실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다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비현실성 이렇게 써놓으신가? 아니면 여기다가 뭐라고? 자, 전기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 자, 비현실적인 부분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교과서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 부분에 빠져 있다고요. 이 내용이. 자, 이 내용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동수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황만근이가 어느 날 여기 갔다 안 돌아왔대요. 왜 그랬단 말이야. 그 딱 하루. 자, 그래서 그 물어봤더니 얘가 여차여차 해갖고 이렇게 토끼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지금 밤새 싸우다가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입니다.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먹기도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자, 얘는 그럼 친아들이 아니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자, 이 친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까 그 토끼 그가 소원을 지금 세 가지 들어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어떤 강가에서 아가씨 하나가요 물로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구해주냐면 황만근이가 구해줘요. 그 아가씨하고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돼요. 색시 얻었죠? 자, 그런데 그 아가씨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예요. 황만근이 아이가 아니죠. 결국 이 아가씨는 어떤 이웃마을의 어떤 읍내의 어떤 그 총각을 좋아했는데, 자, 근데 그 총각의 부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털컥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아가씨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황만근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입니다. 자, 결국 토끼의 소원은 이뤄진 거죠. 그래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자, 그래서 황씨의 아들이 찾아와서 망근이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민 씨한테 지금 어떻게 아버지가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민 씨가 급하게 마을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민 씨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자, 황만근을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를 긍정적으로 보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황만근이가 지금 민 씨가 지금 마을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 따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안 들어왔냐 이거야 지금. 어제 걸기대 한다 하고 간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그래, 본 사람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걸기대에는 조금 이따 다 드러나겠지만 농민, 부채, 탄광. 자, 농민들이 지금 집집마다 너무 부채가 많아. 빚이 많으니까 이걸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줄여달라고 이걸 걸기대 항의하는 어떤 집회를 열려고 지금 가는 거야. 자, 여기 이걸 통해서 바로 1990년 농촌의 구조적인 모습. 이게 뭐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빚만 져요, 지금. 이게 바로 구조적인 모순이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이것도 모순이죠? 자, 그럼 구조적 모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자, 이걸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떤 황씨 집안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집성이란 말은 같은 성들이 모여 산다. 그래서 이거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듭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황만근을. 자, 그러더니 그 아래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또 언어율이 또 보이네요. 반근이는, 자, 반근이 누구야? 황만근을 얘기하는 거죠? 반근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니까? 쟤도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을 이장은 이 심각성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정거리니까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자, 무슨 말을 건넸다고요? 자, 여기 경기를 타고 꼭 참석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황만근이를 불러가지고 좀 어리숙하니까 이제 인원 동원을 하려고 이 사람을 지금 따로
별도로 얘기했단 말이야. 자, 오른쪽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망군을 따로 불러 건넨 말은 뭘까? 자, 그래서 농민 걸기대회에 꼭 참석해라. 그것도 경운기를 몰고. 근데 이 동네에서 경운기를 끌고 간 사람은 바로 황망근이밖에 없었단 말이야. 마을 이장도 자기가 제안을 해놓고 나서 결국 어떻게 본인은 결국 버스를 타고 또는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자, 다시 본문. 자, 여기서 민 씨가 지금 이장한테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제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자,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망근 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자, 민 씨는 이장을 저기 보고요. 자, 그러면서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참석하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됐어요. 왜? 마을 이장에 대한 불만이야 지금. 사람이 없어졌는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 씨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은 지금 황만근은 여기 참석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빚이 없어요. 근데 빚을 탕감해달라고 거기 어떻게 호소하는 자리에 이 사람을 참석시킨 게 바로 마을 이장이니까. 마을 이장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그리고 불만이 많습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는다면서요. 그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장이 동민한테 그 마을 사람한테 자, 이런 총걸기대회가 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부채를 좀 탕감해 달라고 밝히자는데 뭐가 그게 잘못된 거냐? 자, 이렇게 거꾸로 자기는 지금 마을 이장으로서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황망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냐. 장날이니까 보나마나 어디에서 뭐 하고 있대요 지금? 술을 처먹고 주질러 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리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백리면요 심리가 4km니까 40km나 돼요. 40km를 지금 경운기를 끌고 갔단 말이야. 그 속도 그렇게 나지도 않는. 그럼 아직도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고 민 씨와 이장만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 꼴. 자, 그래서 한쪽에서 민 씨는 추궁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변하는 것. 이건 누구라고요? 말 이장. 자, 두 사람이 말싸움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은 말이 없고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경운기예요. 그래서 누구만 황만근 씨만 탈 수 있는 경운기인데 이걸 끌고 갔단 말이야. 자, 이건 자 왼쪽에 봐주세요. 황만근이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에 참석한 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그랬으니까 자 결국 나중에 참석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자 이건 결국은 뭐가 되는 건가요? 바로 소설에서 말하는 북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북선 자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기서? 결국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라고 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황만근의 죽음 이것을 암시하는 북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 계속 내려갑니다.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었냐 투쟁 방침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우리 경운기를 끌고 우리 단체 행동을 하자 이렇게 맨 처음에 합의를 봤단 말이야. 자 그리고 고장나긴 했다고 하지만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냐 남들이 몬다 뿐이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만근이는 지금 경운기를 몰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장난 경운기 이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 기계를 그만큼 잘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거꾸로 마을 동민들은 혹시라도 뭐 버스를 타고 가던 먼저 그것을 말씀하신 바로 여기 이장님께서는 당연히 경운기 끌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자 밑에 자 여기서 자기 핑계를 댑니다. 이제 마을 이장이에요. 내가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도 해야 되고 다른 이장들하고 또 뭘도 해야 되고요. 자 의논도 해야 되고 자 내가 얼마나 바쁜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겠냐. 그거 타고 갔으면 늦었다 이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동네 이장들도 다 어떻게 했대요? 다 모여가지고 트럭 타고 갔대요. 자 그리고 만약 경운기 끌고 왔다면 이 군 대회도 참석을 못했을 것이고 늦었을 것이고 가뜩이나 비가 와가지고 어떻대요? 자 소리만 몇 번 지르고 그냥 다 헤어졌답니다 지금. 흐지부지 된 거네요 결국 이 걸기대회가.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아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야지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의 경운기만 끌고 가다 보면 차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 대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날 경운기를 끌고 간 사람은 딱 황만근이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자, 허창하는 걸 봐가지고, 자, 되게 좀 어이없어 하네요, 민 씨는. 자,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놓더니만, 사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다는구나. 누구만 치러 반동가리가 났나 그랬습니다. 자, 반동가리. 자, 그리고, 자, 밑에 반편이 나왔죠? 바로 못난 사람. 아, 누구를 지금 바보 취급한다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장이, 자, 민 씨를 이렇게 반동가리가 났다, 반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외려 민 씨도 둘이 화를 내네요. 아, 누가 바보입니까? 바보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장인이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방침을 정해놨으면 그대로 따랐어야죠. 누구는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다시 돌아왔고, 방침대로 경운기 끌고 간 황만근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민 씨가 이제 황만근의 실정에 대해서 여기 이장한테 지금 여기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중락이 돼버렸고요. 자, 요번에는 지금 바로 이제 황만근이가 사라지고 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이가 없다는 것을,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을 되게 못난이로 생각하고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황만근이가 없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불편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황만근의 어떤 이제 이 실종, 이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전개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이라고 나왔죠. 자,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성품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마을에서 젊은 층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가 벽돌을 찌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전투에서 분녀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들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 자, 황영석은 뭐 하고 있다고요? 화장실에서 지금 똥을 푸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기 집 논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뿌리려고 이걸 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황만근이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만근이 자식이 있었다면 내가 돈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어떻게 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똥 푸는 일 같은 걸 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 시켜 먹었다는 얘기야? 자기 밭에 갖다 뿌릴 건데, 황재석은 분명히 누구를 시켜 먹었어? 여기 황만근이가 있었으면 황만근이 시켜 먹었던 거죠. 이 굳은 일 같은 경우는 다 바보 같은 못난이 바로 황만근이한테 맡겨버린단 말이야.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열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러니까 여긴 공동 화장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지금 똥을 싸서 그런지, 자, 독하기도 독하네. 이 곡식한테 이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자, 좀 이따 보면 황만근하고 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황만근이 있었다면 분말 없이 했을 일인데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울면서, 자, 만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말 없이 싱글벙글, 자, 웃으면서 이 일을 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성실하고 낙천적인 바로 황만근의 성격.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격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행동에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 드러나느냐, 이 정도. 자,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만근이가 있었다면 저 걸음이 자기 밭으로 왔을 거래요. 자,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밑에 여신노인 보이나요? 자, 할머니예요. 지금 과부 할머니예요, 지금. 자, 그래서 황만근의 부재를 이 여신노인도 여실하게 느끼네요, 지금. 자, 그래서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그 공동 화장실에 있는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공통 분뇨를 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분히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걸 공평하게 마을 사람들한테 밭에 뿌려준단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윗부분, 누구였죠? 황영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동 화장실에 있는 걸 퍼다가 그것도 발효를 시키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숙성도 안 시키고 바로 갖다 자기 밭에다 뿌려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황만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거를 분뇨장을, 이것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이것을 익힌 다음에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마을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뿌려주는 인물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 황영석 씨처럼 자기가 컸다고 자기 밭에 갖다 직접 가져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자,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대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상당히 지금 인정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도 마찬가지네요. 소꿉장난하다가 어떤
황만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어떤 처사였다 그랬으니까, 자,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12.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면, 자, 공평무사한 자연이 이법에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이 되어버렸대요. 자, 오른쪽 잠깐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황만근이 평생 삶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해놨네요. 자, 바로 공평무사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 사람 중요시 여겼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자 성환하고 반드시 기억할 단어가 보이네요. 자, 명약, 관하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는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불을 보듯 뻔하다 이걸 명약 관하라고 하는데, 자, 물어보나 마나한 것, 자, 이걸 명약 관하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입니다. 야, 그 정도는 황만근이도 알아. 이 못난이인 황만근이도 아는데 넌 그것도 모르니? 자, 이렇게 얘기해서 불보듯 뻔한 일을 이렇게 할 때 황만근을 들추면서 얘기합니다. 자,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바로 구태여 제목을 붙인 황만근가가 있대요. 결국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황만근이를 놀리는 노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이 마을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황만근의 무엇을 없다는 것, 부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쭉 정리하면 크게 네 사람입니다. 네 개의 불이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 황영석, 그 다음에 여신노인,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 전체. 자, 바로 여기 황만근의 부재를 깨닫는 사람들이네요. 자, 황만근의 내용입니다. 노래의 내용인데요. 자, 한 박자를 먼저, 자, 황 먼저 한 다음에 한 박자를 쉰 다음에 만, 근 두 박자 이 정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분, 찌번, 역근, 팔푼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이렇게 할까요? 황만근이의 평소 말투입니다, 말투. 그러니까 약간 좀 모자란 사람처럼 짧은 소리를 냈단 말이야. 그걸 그대로 지금 흉내내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서 황만근을 놀렸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 이게 끝이래요. 이게 지금 황만근을 놀리는 노래입니다. 자, 뒷장 넘깁니다. 자,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은 어떤 경험과 정서일까? 자, 황만근을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바로 이제 그 황만근이 태어나게 된 그리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내력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황씨 성을 말하는데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황씨들이. 자, 같은 일가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사는 거야, 지금.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성이 다른 사람은 황씨 집안의 대립 사이로 들어온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자, 민씨와 그 다음에 이 노씨 빼놓고는 다 이 동네가 전체가 다 황씨 집안 사람들입니다. 자, 신대, 자, 여기 세신자 터대자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쓰면 여기 세토라고 하고요. 이걸 한자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렇게 신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을은 새로 조성이 된 마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댐 공사나 이것 때문에 저수지 같은 경우를 막고 하느냐고 거기 마을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새롭게 생긴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터 신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새로 생긴 마을인데 황만근의 부친은 자, 황만근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자, 6.25 전쟁 중에 자, 여기서 사망을 합니다. 전사를 했네요. 그의 어머니는 바로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결국 황만근이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겠네요. 맞나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유복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길 유자, 배복자. 뱃속에 아이를 남기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유복자. 오케이? 자, 밑으로 가시면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학렬을 따서 보통 우리가 남자들 이름 지을 때 그 집안 황씨 집안이니까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뭔가 자기 학렬이 있겠죠. 자, 이걸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어줄 사람이 없네요. 자,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집에서 우러 보이는 산 바로 이 만근산에서 이름을 그대로 따와 버렸답니다. 자, 황만근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 밑에 황만근은
아니, 망근사는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를 병풍으로. 자, 이 진짜 연못 지자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저수지 같은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이 자, 그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었고 또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곳에 신대리라는 마을을 다시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여기 있는 바로 이 만근산 주변에 모여 사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만근산은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되겠네요.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란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밑에 색깔칠한 부분. 황만근이가 만근산의 역할과 같이 마을에서는 결국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황만근은 결국 여기에서 굳은 일, 마을의 어떤 굳은 일들은 얘가 다 맡아야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없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왼쪽에 보세요. 자, 이거 먼저 정리해놓고 합니다. 자, 여기서 황만근이란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자,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왜 만근산의 이름을 따왔고 자, 황만근이가 만근산과 같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 자, 그다음에 자, 고전문학적인 요소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전해 형식을 빌려왔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행적? 황만근의 행적을 쭉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는 바로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뒷부분에 비현실적 요소, 아까 우리 전개성이라고 했었죠? 토끼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황만근의 소원 3가지 들어주는 거. 자, 이거 아직 생각해도 이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학적, 그 다음에 풍자적인 표현이 쓰였는데요. 자,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통해서 아까 띠번, 이 부분들이 있었죠? 자, 해학성이 드러나고요. 동시에 황만근과 달리 이 마을 사람 이해타산적인 인물이래요. 자, 이해타산적인 게 어떤 거니?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 자, 이것을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풍자하는 부분. 그래서 구전일을 있을 때는 황만근이 부려먹고 보통 때는 황만근을 무시하고 자, 그런 이런 이해타산적인 어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번에는 이제 가족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선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질 않아. 비린 반찬이 뭐예요? 생선. 이 생선 반찬이 없으면 안 먹어요. 누가? 엄마는. 자, 그런데 또 아들 녀석은 주워온 아들이죠. 결국 이 아들 녀석은 비린 반찬이 있으면 또 밥상머리 앉질 않습니다. 입맛이 너무 까다롭네요. 지금 집안에 셋이 하는데. 자, 그래 한 끼에 2번 상을 차립니다. 차리는 일이 보통이고요. 어머니 한 상 차려드리고 또 아드님한테 또 한 상을 차려드리고 자기는 상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서서 먹습니다. 자,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와요. 자, 누구를 위해서?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 자, 일을 하는 동안에도 논 주변에 있는 붕어나 메기, 자, 메뚜기, 이 방앗갈비 같은 걸 잡아가지고 끼어들고 오게 되고요. 자, 동네에서 소나 돼지 같은 걸 잡게 되면, 도축을 하게 되면, 이때 누가 나서가지고요. 자, 여기서 내장을 손질하고, 그 다음에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이 포정, 도살을 해가지고 이 고기 같은 거 뜨는 거 아시죠? 뼈 발라내거나 이럴 때. 자, 이 업에도 바로 황만근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굳은 일이네요, 다. 자, 그래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문가가 되었대요. 자, 왜 필요할까요? 황만근 입장에서는 자, 이걸 해주면 굳은 일을 해주고 나면 그래 어떻게 고기 한 근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찬거리를 쓸 고기를 위해서라도 황만근이도 필요했을 거야. 자,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굽고 이렇게 하면 자,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황만근이가 한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희한하네. 바보가. 자, 무슨 얘기예요? 야, 바보가 음식은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음식 맛이 좀 특출했나 봐.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 같은 걸 쓰질 않았어요. 근데도 맛이 흠뻑 우러날 정도입니다. 완전 백종원이네요 지금. 자, 아랫부분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 자, 염습이라는 것은 자, 누가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시신을 씻기고 나서 염포, 배옷 있죠? 이것을 수의를 입히는 거. 그 다음에 산역이라는 것은 시체를 묻고, 그 다음에 매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묘지를 이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산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다 누가
이건 사람들이 별로 하기 싫은 꺼리는 일이잖아요. 이 굳은 일을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지금? 황만근이한테 갖다 맡겨버린단 말이야. 자, 자, 그다음에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동네 서점서치 맡겨. 자, 그만큼 자, 바로 이 마을 동네에서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자, 똥구덩이 파고 자, 이러다가 오늘 제 사지동 타고 보내겠는데? 자, 여기서 똥구덩이 파고 우리를 짓고 어떤 짐승이나 이거 가축 같은 거 이렇게 기르는 우리 있죠? 이거를 짓고 벽돌 찍는 일이나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도랑 청소 이런 굳은 일들을 다 누구한테 시켰다는 얘기야? 황만근이한테 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지금 아주 희귀하고 힘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여기 돼지한테 뭐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고사 지내려고 용왕제 고사 지내려고 돼지한테 지금 떼떼옷 입힙니다. 색동옷 있는 거 아시죠? 이걸 지금 돼지한테 입히는 것도 누가 황만근이가 다 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나요? 이것도 자 밑에 내려가시면 그런 일의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을 할 때는 아예 돈 한 푼 안 줍니다. 품삯을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농사 일을 할 때는 반값밖에 안 줘요. 그런데 경운기까지 끌고 오면 그때서야 한 사람 몫을 줍니다. 원래는 경운기는 별도로 해갖고 지금 처에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이건 돈 안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도 줄 거 다 주고 나서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또 공치사를 합니다. 자 어떤 공치사? 야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인정이 많은 대처. 이 대처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대처라고 그래요. 그런 읍내 같은 데 나가에 있었으면 진작에 넌 굶어 죽었을 거야. 암만 밤이라도 너는 어떻게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얼굴상, 그러니까 상. 자, 표정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황만근은 황재석 씨 이런 사설을 들면 늘 벙글벙글 웃고, 자, 굽신굽신 인사를 하고, 춤추듯이 흥겹게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성격? 자, 마을 굳은 일에도 저기 낙천적인 황만근의 성격이 드러나네요. 낙천적 성격, 이렇게 얘기했죠? 그 윗부분에 있네요. 자, 이 성격도 한번 나왔어요. 자,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자, 만져온 여러 가지 연장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마을 이야기고요. 자, 요 부분부터는 이제 황만근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손재주가 되게 뛰어나요. 그리고 되게 좀 꼼꼼한 성격인 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연장들 역시 바로 그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기 때문에 윤도 나고요. 윤기가 흐르고 늘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잘 돼 있나 봐. 여러분 방하고 완전히 거꾸로네 지금. 아주 정리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그 사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을 스스로 고칩니다. 자,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을 갈았을 뿐 엔진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손재주가 되게 뛰어난 거죠. 자, 뒤에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자, 이거 그 황만근이가 아니면 그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거 고장난 경운기 맞죠? 이걸 지금 타고 나갔단 말이야 지금. 그러다 사고를 당한 거예요 지금. 자, 넘기겠습니다. 자, 중력부분 줄거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결 걸기대회가 열립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려 약속을 합니다. 자, 황만근은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 씨와 술을 마시면서 자,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여기 실려 있습니다. 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말이야 빚 지면 안 된다. 빚을 지면 매년 그거 갚느냐고 허덕허덕거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자기는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농사 지며 살겠다 이렇게 소신을 밝힙니다. 이게 바로 황만근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황만근의 이 대화는요. 결국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자 결국 어떻게 하냐 각자 뭘 들여놓는 거야? 각자 집에 트랙터 들여놓고 경운기 들여놓고 기계를 다 들여놓는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 내 돈으로 들여놓는 게 아니라 다 빚으로 들여놔요. 그리고 내가 농사 지어서 갚겠다 이렇게 하는데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빚만 계속 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황만근이는 지금 남의 어떤 빚을 안 지고 살아요. 왜? 바보라고 보증을 안 서줘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돈이 없어요.
혼자 이 사람, 이 동네 마을 사람 중에 유일하게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황만근이야. 근데 이 사람을 부채 탕감해 주세요. 여기 지금 여기다가 지금 같이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밑으로 갑니다.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에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 소식이 끊겨버린 바로 이게 필정이 되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옵니다. 항아리밖에 안 되는 뼈를 안고 돌아왔다는 걸 봐서 결국 죽었네요. 밑에 경운기도 돌아왔는데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서 돌아왔고요. 황만근은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죽었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결말 부분인데요. 자, 결말 부분의 내용 먼저 요약하고 갑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자, 민 씨가 이제 황만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전기문의 그 평전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 자, 황만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서 전함으로써 간접적인, 자, 여기 간접이라고 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황만근의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 자, 왜? 자, 이 부분에서는 뭐가 들어가니? 말과 행동만을 먼저 보여줬어요. 죽기 전날 황만근이가 민 씨한테 했던 이야기, 그걸 말로 전달했으니까 간접적인 전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황만근의 훌륭한 어떤 성품. 자, 이 사람의 성품을 쭉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이 성품 부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돼서 마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자, 이기적인 모습이 서로 대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황만근이가 죽은 후에 황만근의 삶과 황만근의 지혜로,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황만근의 여러 가지 성품입니다. 누가 생각하는? 민 씨가 생각하는 지혜롭고 근면성실하고 이타적인 성품을 지녔고 효성이 지극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원래 묘비명에다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뼈가루가 되어 돌아왔잖아요. 화장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묘비명에다 새기지는 못하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글로서 남겼다, 이 뜻입니다. 이 민 씨가.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황만근의 인물 대문, 이 부분 어떻게 됐어요? 직접적이네요. 누구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민 씨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부분은 직접적. 아까 황만근의 대화만 보여주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고? 간접적.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아랫부분. 자, 황만근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랬으니까 황만근을 여기서는 이제 민 씨가 뭐라고 그냥 황 선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그의 우직하고 이타적인 삶을 예찬하는 태도가 보여집니다. 자, 결말 들어갈게요. 자, 어떤 평가가 나와 있는지. 황만근, 요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 앞에 부분, 발단 부분에 황만근이 실정된 부분, 이 부분과 소설의 결말 부분 있죠? 여기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황만근은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자,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신지가 뭐래요? 자, 신령스러운 지혜. 이걸 우리 줄여서 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낱말씀 정리해 놓으시고. 자,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의를 깨태어 알껍질을 까주었대요. 자, 그래서 자, 이 알껍질을 깨줬다는 얘기는 뭐냐?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얘를 바보 취급을 했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후년, 말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이렇게 민씨는 평가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자, 황만근의 지혜로운 면모가 드러난 부분.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자, 바로 성실한 성격의 황만근의 성격. 또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했으니까, 비록 어려운 농사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거기도 개의치 않았고요.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울에는 자신보다 남을 앞세웠다. 공적인 일에는 자기보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 일에 자기보다 먼저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야. 자, 이타적인 면모가 드러나네요. 자, 하늘이 내린 효자라 했으니까 효성이 지극했고, 자, 아버지로서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였다는 얘기죠. 자, 이게 다 바로 황만근에 대한 민 씨의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선생은 천성이, 자, 하늘에서 타고난 성품대로 술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자, 이 술 때문에 결국 죽기도 했는데, 자,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 익숙했습니다.
자, 문증 땅과 자, 이 사람이 어떤 땅을 경작하는지 보세요. 문증이라는 것은 집안에 그 내려오는 어떤 토지야. 여기에 대한 땅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들.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그냥 놀려야 되는 거야. 경작을 못하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빌려갖고 농사를 지었다고요. 이해되나요? 어떤 땅인지? 자,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결국 문중의 땅이나 더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 중에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의 땅만 대신 붙여줬네요, 지금. 자,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어떤 이익을 지금 탐하지 않았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자,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데요. 술을 빚은 다음에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쳤대요. 그리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줬대요. 뭔 말일까요? 자,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술 같은 걸 올리잖아요. 자, 그것은 하늘한테 바치고 술은 자기가 마셔가지고 오줌은 땅에다가 주고 이걸 무거운 기운을 땅에다 돌려줬다고 한 겁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비유한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므로 술을 자기가 직접 빚어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선생은 또 술로서 망한 게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 어우, 되게 좋은 말이네요. 술이라는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자, 술은 이 사람에게 이용, 어떤 놀이나 이런 이거의 수단이 아니라, 자, 결국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산, 바로 낙천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사직신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신들에게 곡식의 신이나 이런 신에게 토지 신에게 바치는 헌주. 헌주라는 말이 뭐야? 술을 바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신 거는 지금 누가 마셨는데? 황망근이가 마셨는데 이것을 지금 조상들에게 이렇게 또 신들에게 바치는 어떤 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자, 술을 좋아했던 황망근이를 약간 미화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근원이었고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떻게 노동이 피로 있죠? 이걸 풀기 위해 술을 한 잔 마시고 자, 낙천의 뼈라고 했으니까 늘 술을 마시고 즐겁게 살았나 봐. 자, 전일에 선생은 경운길.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로 뭐냐? 황망근이가 죽게 된 그 내력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은 없어가지고요. 같이 갈 사람이 없었네요. 자,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혼자 갑니다. 약속 장소인 군청에 도착을 했어요.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도청, 군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군청이야. 군청까지 갔는데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합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고요. 날은 흐렸고 추웠습니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자, 경운기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가지고 그 추위를 다 몸으로 다 느끼면서 갔어. 선생이 군청 앞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없네요. 왜? 경운기를 끌고 40리길을 갔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미 대회가 끝나고 비가 오니까 으쌰으쌰 몇 번 하고 어떻게 된다고 헤어졌다고 그랬죠?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대회는. 자, 그래서 다 돌아오기 전에 또 누구 생각이 나서 어머니 또 맛있는 것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선, 어머니 좋아하시는 생선 사가지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지는도 모르고 자, 경운기를 끌고 집을 향해 옵니다. 자, 지금 차도를 달리다 보니까 몇 번 사고가 날 뻔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어디 가냐? 날이 더 어둑해지고 경운기는 결국 길 옆에 있는 논으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지금. 자, 사고가 났네요. 수레는 부서졌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누가 들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 무거운 거를? 그리고 집에 왔다가 다음날 어떻게 하면 돼요?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끌어내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서 경운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 그것도 술 마시고 비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국? 죽었겠죠? 자, 밑에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 이게 뭐야? 술이죠? 술을 경운기 뒤에다가 말통을 싣고 다녔어요 지금. 술을 그만큼 좋아한 거야. 자, 이곳에 술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고 자,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동사를 하고 말합니다.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 호겸. 자, 원래 난세는 어지러운 세상이란 뜻이고요. 혼란스러운 세상. 호겸이라는 것은 매우 더운 걸 얘기해요. 이럴 때 그늘의 덕을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늘을 베풀었다는 말이 뭐냐? 자, 아랫부분 뜨거운 더위를 식혀줄 그늘과 같은 그런 큰 덕, 시원한 덕 있죠.
이런 덕을 베풀 큰 나무가 될 그만큼 어떤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 지금 해석 잘 안 되는 부분이야. 난세의 후고염에 그늘의 덕을 베푸는 큰 나무란, 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뜨거운 더위를 식혀줄 그늘과 같은 덕이니까. 자,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결국 세상에 덕을 베푸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아래 내려갑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극한 경지를 이루었고요.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않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관했대요. 자, 처음에 세웠던 뜻 변함없이 끝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빚 지어가면서 농사 지었는데 이 사람은 빚 안 지면서 자기 농사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었단 말이야. 자, 밑에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황만근에 대한 바로 민씨의 평가. 자, 하늘이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고 그다음에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단기 4340년이니까 자, 1997년입니다. 정확히 날짜가 5월 20날에 분디 누지에다 세일 묘비명이지만, 자, 천지 하늘과 땅을 지금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이니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 마을 바로 신대리를 귀농을 했다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 들어가면서 남해인, 자, 남해인이니까 남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바로 민순정이라는 사람, 바로 이게 민씨의 이름이에요. 민순정이가 엎드려서 이 글을 썼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죽고 나서 황만근이가 죽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지금 평가를 써놨죠. 자, 이 묘비명의 형식의 효과가 뭐냐? 일단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본문에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어떤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자,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걸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죠. 황만근이라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황만근이가 어떤 과거에 죽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보냈는지 이런 내용들. 자, 이걸 통해서 황만근의 실종 및 죽음의 과정을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묘비명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확인 문제 부분에 봅니다. 자, 이 작품은 농촌 현실의 어두운 단면과 현대인의 이기심을 풍자적으로 나타낸 작품인데요. 자, 맞나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건 5가 되겠고요. 자, 1인칭 주인공 서술자가 그랬는데 맞나요? 1인칭 주인공? 아니죠. 이 작품은 황만근이가 주인공이지만 여기 관찰자 시점이 부분적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X. 인물의 행적이 앞에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 순으로 되어 있는 전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맞나요? O. 자, 이 작품에서 황만근을 관찰함과 동시에 황만근의 인물됨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죠? 민씨가 되는 거죠. 바로 민씨까지. 자, 뒷부분에 자, 여기 학습활동 간단하게 봅니다. 자, 황만근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다 무시하죠. 자, 그리고 민씨는 외려 이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와 마을 사람들과 민씨는 바로 서로 갈등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마을 이장이죠. 이장과 황만근, 여기 민씨가 이제 여기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요. 자, 이번에 같이 황만근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자, 독자 측면에서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지? 황만근이가. 그리고 그 사람 작품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자, 흥미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내용상 자,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황만근의 부재가 부각이 되고요. 그의 존재 가치가 강조가 되죠. 아,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구나. 굳은 일을 할 때는 꼭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이거야. 바로 2번. 이 작품에 사용한 시점을 파악하고 이것이 주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고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작가는 황만근의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기적인 면모를 좀 더 어떻게 한다? 이것을 비판하는 자, 이런 시점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전제